안녕하세요. 동구청 천년작가 아트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백지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광주 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작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 청년 작가들의 독특한 작품 세계 그리고 그들만의 다양한 작품을 함께 만나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작가를 한꺼번에 모시지는 않고요. 한 분 한 분씩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구청 청년작가 아트라이브의 첫 번째 문을 열어줄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성민 작가. 우리 작가님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광주 전남에서 거주하고 있고 활동은 광주 전남 포함해서 서울에서 하고 있고 현재 지금 동구에서 5년 동안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작가 윤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작가님 최근에 개인전 끝내셨다고요? 네, 지금 끝낸 지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때요? 지금 이 개인전의 이게 대표작인가요? 네, 맞습니다. 작품이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뭐 방금 말씀하신 개인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불안에 옮기는 기대라는 타이틀로 개인전을 열었었고 지금 끝난 지는 한 2주 정도 됐고요. 제가 마지막 개인전 2022년도에 했었고 약 2년 만에 열린 개인전으로 이번 개인전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 개인전과는 다르게 제가 올해 5월에 예술공간집이라는 곳에서 작가랑 비평가들이 매칭되어서 토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 양자솔 기획자라는 분을 우연찮게 만나서 함께 기획했던 전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 왼편에 나와 있는 작품이 이번 개인전의 가장 큰 타이틀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목은 끝없는 불안 속으로 지었는데 사실 이 작품이 제가 작년 7월에 작품을 시작했다가 뭐 잠깐 쉬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고민도 하고 작품 마무리는 올해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품 제작 기간이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전 작품들의 형식에서 이번 작품들이 나오기까지 종합적으로 제 작품의 변화 과정을 전부 다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끝없는 불안 속으로를 제 대표 작품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게 불안 속으로라는 건 봐도 이 남자가 지금 다이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물이 불안한 거예요? 작품 내용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빙 때이고 왼쪽 밑에가 이제 풀장 혹은 뭐 어떠한 뭐 공간이라고 비춰지는데 제가 이 작품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밖에 사회에 나가가지고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언가 부딪혔을 때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상 밖에 나와 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덜 준비되어 있을 때 느끼는 두려움 혹은 긴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조금 특징적으로는 이제 배경을 비춰볼 수가 있는데 제가 잠깐 아까도 이 작품을 작년에 시작했다가 이제 올해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형식에서 작년에 이제 작품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갔었고 제가 작품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잠깐 멈춘 상태로 인물은 이제 올해 끝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인물들이 되게 이제 무채색으로 비춰졌었는데 이번 작품은 도드라진 특징은 무채색이 아닌 배경하고 이제 비슷한 색들이 들어와서 이 화면에 씌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작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불안감이 어찌 보면 실제로 이렇게 직면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긴 건가요? 자신감을 불어넣으셨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올해 개인전에 양가수 기획자랑 같이 기획하면서 그분이 딱 한마디 해주셨던 게 저한테 올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분이 해주셨던 말이 작가님은 불안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이걸 감추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저희 전시는 이 불안을 감추지 말고 한번 직시해봐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어떻게 보면 되게 용기에 대해서 있는 날 것의 그대로의 제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개인전 보니까 이 불안을 이야기하는 거 이거 말고도 또 관심 있게 봤던 게 이제 개인전에서 이렇게 조형물 특히나 저희 세트 앞에도 있는 이 조형물 이 조형물에 대한 관심도 꽤 컸다고 하는데 어떤 거예요 이거는? 올해 제 전시는 이제 저는 이제 속된 말로 우연히 되게 겹쳐서 좋은 효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광주 문화재단에서 예술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 지원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
광주에 있는 기관들 혹은 기업들과 작가들이 매칭이 되어서 예술가들이 매칭이 되어서 이 기업이나 지역의 문제를 우리가 예술로 한번 문제 해결을 해보자라는 특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매칭됐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무대를 제작하거나 공연을 기획하는 업체 업체였는데 그곳에서 올해 이제 한 공연을 끝내고 나서 앞에 보이는 작은 스티로폼을 활용해서 무대를 기획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이 공연이 끝나서 이 스티로폼이 쓸모 없어졌어요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는데 근데 그때 하필 제가 이제 제 작품이 이렇게 창작하는 활동을 하는 게 쓸모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서 이 작은 스티로폼들을 보면서 저의 상황과 좀 약간 겹쳐 보이기도 하고 해서 본인을 이입하신 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제가 평면 회화에 조금 더 나아가서 제 메시지들을 다른 형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게 지금 이 조형물 같은 경우 스티로폼 사실 가볍잖아요. 그렇죠. 다양하게 네. 쓰지만 가볍고 말대로 쉽게 버려지는데 이게 작품의 소재로 사용되면 너무 가벼워서 넘어지고 쉽게 그럴 텐데. 제가 이 스티로폼을 통해서 작업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부분의 작업들이 제가 인두로 태우거나 아니면 깎아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파내는 과정들을 거쳤었는데 이 스티로폼이라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 파낸 그 면만은 굉장히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우리들의 모습도 뭐 시련이 다가올 수도 있고 힘든 일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겪고 나면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하는 제 메시지를 조금 더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보기는 어찌 보면 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네네 실제로 들어오면 굉장히 가벼운 게 네. 그렇죠. 그게 스티로폼의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건 지금 조형물인데 몇 개나 돼요? 전체 작품이? 이 앞에 보이는 이제 작은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개수로는 한 3, 40개, 4, 5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여기서 발전시켜서 조금 더 큰 스티로폼을 제작했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가 제작되어 있고 제가 이 작은 스티로폼에서 발전시켜서 광주에 있는 스티로폼 공장들을 제가 다 찾아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조각을 하고 싶은데 어느 게 가장 부합할까요? 라고 해서 저 작품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3, 40개라고 그랬잖아요. 네. 판매를 다 이게 세트로 하나요? 어때요? 사실 뭐 이제 작품이 판매 목적으로 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서 제가 이 스티로폼이나 소재 자체를 작품으로 판매를 해야겠다라고 만드는 목적은 아니지만 종종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고민 중에 있고 이제 뭐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연약한 소재라서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수 있게끔 잘 드릴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판매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뭐 원하신다고 하면 근데 이게 제가 스티로폼이나 소재가 보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AS는 안 해준다. 팔기는 하는데. 네, 다만 이제 잘 보존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패키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낮게 판매도 하면 세트로 뭐 나는 한 서너 개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가변 설치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게 뭐 원하시는 형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작품의 설치 방식이 조금씩 달라져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에 따라서 설치 방법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원하시는 뭐 형식에 따라서 근데 방금 이제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작품의 경우는 판매는 하는데 훼손이나 이런 것들은 소유하신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다양하게 활용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떤 식으로 어디다가 둬야 될지는 본인 마음이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저희 이제 가지고 나온 작품은 아닌데 그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소장 중인 작품이라고 하는데 네. 제목이 어떤 향기네요? 화면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떤 향기라는? 제가 저 작품을 이제 2021년도쯤에 제작을 했었는데 지금 양쪽에 보이시는 게 정승이고 부처의 인물이 든 정승이고 가운데 이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저는 이때 하루하루에 느끼는 것들의 감정에 대해서 좀 그 장면마다 향기가 있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느꼈던 것들 감정이나 뭐 시각적인 것들을 또 후각화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이것을
이런 그렇구나. 작품들 제작하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저한테 찾아오는 불안을 조금 막아주는 액대, 뭐 단어나 같은 용도로 작용도 했었고, 네, 그래서 저런 작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어떤 향기란 이 작품에서 느껴진 게 양쪽에 정승이라고 하니까 그 양쪽에 있는 정승이 지금 저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조형물 스티로폼 조형물의 색깔도 비슷하고 얼굴 표정도 비슷하고 저게 진짜로 저 작품이 이제 2D에서 3D로 옮겨왔나?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뒤에 있는 지금 배경도 어찌 보면 저희가 처음에 봤던 불안 속으로 그걸 그 뒷모습이 지금 저기에 있는 건가 아닌가? 네, 그런 제가 생각이- 느껴졌던 세상.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희 앞에 있는 네네. 다른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자리를 좀 옮겨서 네. 작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가시죠. 네. 저희가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이렇게 어찌 보면 날것의 느낌이 굉장히 그렇죠, 강합니다. 나름 즐거움이 있네요. 이 지금 두 남자의 얼굴 이거는 뭐죠? 이 작품. 먼저. 이 작품은 제가 이번 개인전에 발표했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일단 명칭은 제목은 가진 건 쥐뿔도 없지만이라고 제가 지었어요. 사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무언가를 남들한테 베푼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렇게 가진 게 많고 풍족했을 때 이걸 이제 베푼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개인전에 제가 불안을 직시하면서 내가 조금 부족하고 가진 거 없어도 남들한테 베풀 수 있구나. 그냥 뭐 집가다가 꽃 한 송이 꺾어가지고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종이배를 접거나 이런 조그마한 선물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가진 건 쥐뿔도 없다라는 제목에 나와 있듯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뭐 부족해 보이고 가진 거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표현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전 작품과는 조금 별개로 이 콧물이란 장치를 통해서 조금 부족한 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콧물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뭐 꽃 한 송이, 종이배 이런 것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지만은 선물할 수 있는 마음, 나눌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쥐뿔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눌 게 있네. 그런가요? 다음 것들 한번 볼까요? 네. 이건 그저 그런 사람. 네. 어떤 작품인지 좀. 이 작품도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전 작품들과 가장 변화가 됐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크기에 집약하는 게 있어서 큰 작품들을 해야 된다라는 제 스스로의 강박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작품의 크기가 커지다 보면은 이게 단시간에 끝내는 것보다는 작업적으로 소요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졌던 감정들이 그대로 작품에 표현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좀 희석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좀 무뎌진다라고 느꼈었는데 그렇다면 작품의 크기를 줄여서 그날의 감정들을 그날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번 개인전에 처음으로 이런 소작들을 제작하게 되었고 실제로 이제 초등학생들이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나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일기를 쓰듯이 그날 하루하루 제 감정에 집중해서 그것을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 좀 노력한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 일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처음에 봤던 그 무려 2년에 걸쳐 했던 작품이 지금 처음 봤던 게 호수로 100호인가요? 네, 100호입니다. 지금 이거는 1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호수로는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여기서 잠깐 궁금한 거. 우리 작가님은 그 작품이 호당 대략 어느 정도나 해요? 지금 현재는 제가 호당 지금 8만 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뭐 그 작품 판매된 뭐 근거를 가지고 제가 호당 8만 원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사실 소작들 같은 경우에는 뭐 1호부터 10호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작가들마다 조금 편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호당이라는 가격 자체가 뭐 완벽하게 뭐 이 작가의 작품의 가격이 이렇다라는 건 아니고 소작은 조금 작품의 가격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작만 하다 이렇게 작은 작품을 했는데 이런 작품들은 아까 우리가 봤던 조형물, 스티로폼 조형물 같은 그런 것처럼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한 서너 개 집에다 갖다 놓기도 좀 편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런 작품들 같으면. 실제로 그래서 이 소작들 같은 경우에는 소장해 주신 분들이 한 작품을 소장해 주신 게 아니고 보통 2점, 3점, 많게는 4점 이렇게 소장을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작품을
작품을 소장하시고 집에 가서 작품을 설치하시고 사진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세 개, 네 개가 이렇게 올려져서 한국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작품 한번 볼까요? 여기는 저희가 가진 건 쥐뿔도 없지만, 그리고 두 번째가 그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마지막 작품은 네. 어떤 건가요? 일단 제가 명제는 더맨이라고 지었는데 이게 그저 그런 사람의 좀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그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세 개 다 명제가 비슷비슷해요. 뭐 이렇게 별거 없다, 뭐 그저 그렇다. 혹은 더맨도 그냥 뭐 어떠한 형용사 없이 그냥 남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날 것의 모습을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불안을 어떻게 하면 직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날 것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별거 없어 보일 수 있지만은 뭐 되게 괜찮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 혹은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담아내고자 이제 날 것의 모습 그대로 인물들을 연출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슈퍼맨의 망토처럼 이렇게 내리는 망토를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슈퍼맨 망토처럼 붉은색이, 망토를 보니까 슈퍼맨인가 보다는 싶은데, 슈퍼맨은 안에 입은 게 있는데 여기는 입은 게 없네, 이 사람은. 네네. 그러면 궁금한 건, 이 들고 있는 하트는 뭐예요? 우리 그 어렸을 때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저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가진 건 쥐뿔도 없지만이라는 작품의 조금 연장선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조금 날 것이고 하지만은 뭐 제가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랑이라는 게 연인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가족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이런 걸 좀 내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심정을 좀 대변하는 소재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전 작품에서는 이 하트는 쭉 저희가 봤던 작품 중에는 없는데. 이 하트라는 게 이 작품에서는 하트로 표현됐지만 다른 작품들에서도 좀 비슷하게 연출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꽃이라든가 종이배 뭐 이런 게 이 작품에서 이제 하트로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작품까지 봤는데, 윤성민 작가의 작품들 있잖아요.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 개인적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라이브 방송 끝나고 나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니까요. 직접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동구청 청년 작가 윤성민 작가의 라이브를 하고 있다고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 한번 보시고 연락을 하시면, SNS를 통해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그 작품들을 실제 구매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시 처음에 앉았던 자리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좀 더 작가님의 이야기들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작가님이 마이크가 하나 더 늘었네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에 그 청년 작가를 소개하는 뭐 방송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 들었을 때 사실 걱정도 되고 많이 설레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사실 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청년 작가들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작업실에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작업하는 데 할애하고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거나 본인들을 알릴 수 있는 이렇게 뭐 프로그램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청년 작가들 입장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본인들 작품들도 홍보하고 본인이 추구하는 작품 세계관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침 또 이렇게 올해 이렇게 연말에 좋은 프로그램이 생겨가지고 뭐 광주 전남에 있는 분들도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뭐 좋은 열심히 하고 있는 작가들이 있구나라고 뭐 알릴 수 있어서 좋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나올 작가들이 어느 분이 나올지도 저도 되게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청년 작가들의 아트 라이브를 기획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공간들이 이제 전시를 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들이 저희가 문화도시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처음에 저희가 본 이 작품처럼 청년으로서 사회에 나갔을 때 갖는 새로운 것들을 맞이할 때마다 갖는 그 불안감이 큰데,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개인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뭐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본인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게 이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아트 라이브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뭐 동구청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청년 작가들의 그리고 광주 전남에 그리고 문화도시라는 광주가 갖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서 했고 어찌됐든 지금 우리 윤성민 작가 같은 그래도 잘 활동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네. 그래서 저희의 기대는 네. 윤성민 작가 같은 분들이 이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이 청년 작가들의 저기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언젠가 지금은 청년 작가라는 이름으로 작품 세계를 이제 알리는 사람들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들이 어느새 확 커가지고 어딘가에서 유명한 작가가 돼 있어. 그때 시간을 되돌려서 처음에 했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트라이브의 쌓아져 있는 아카이브 안에 데이터가 딱 있었을 때 그때 그 쾌감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네. 아까 했던 이야기 중에 네. 본인의 작품에도 있었지만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세계로 확장됐죠. 네. 나왔다고 보이는데 그때도 이게 장승의 이미지라고 그랬어요. 네네네. 2차원의 세계에 있을 때. 네. 지금도 그러면 이 장승의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이 친구는? 저한테는 이제 스스로한테는 저한테 들어오는 이 뭐 불안적인 감정들을 한층 이렇게 꺾어주는 뭐 제약시켜주는 하나의 장치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작품들을 완성해놓고 이제 작업실에서 작품들을 보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을 때도 되게 많거든요. 뭐 괜찮아 아니면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뭐 다만 바라는 것은 제 작품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저랑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이 작품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게 액땜 막인지 아니면 뭐 약간 방어 막인지는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막용으로 침대 머리맡에다 놔둬도 자다가 깨서 놀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무서우면 놀랄 텐데 그러진 네. 않고 약간 귀여운 모습도 있어요. 네. 표정은 주로 어떤 표정들을 많이 담으세요? 이것도 이제 그저 그런 사람과 동일하게 그냥 그날 있었던 제 감정에 조금 충실해서 뭐 그날 오늘은 되게 기분이 좋았다라면 뭐 행복한 표정들 위주로 제작들을 했었고, 오늘은 뭐 날씨가 안 좋구나 아니면 뭐 안 좋은 일 있어서 좀 꿀꿀하구나 할 때는 그런 표정들을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작품들 하나하나가 그냥 그날 혹은 뭐 그 주에 있었던 감정들을 담아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 일기라고 봐주시면 조금 더 보시는데 편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작품 이야기할 때 네. 했던 게 원래는 이게 버려지는 소재라고 그랬잖아요. 누군가한테는 쓸모가 있었는데 쓸모가 이제 필요가 없어진 소재였었죠. 네. 그걸 이제 우리가 말하면 뭐 리사이클이나 재활용이라는 것을 쓸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품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런 소재 이런 것들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어떤 중요하죠. 소재를 쓰느냐. 네. 네. 사실 돈 문제도 걸리고. 그죠.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식의 작품 계속 좀 한번 시도해 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졸업 작품을 했을 때 세 작품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상 작업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연장되는 게, 사실 이 회화가 됐든 그림이 됐든 아니면 스트로폼 조형이 됐든 영상이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이야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상대방한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뭐 저는 이제 뭐 회화를 전공했으니까 회화로만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조각을 전공했으니까 조각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한정 짓고 싶지는 않아서, 앞으로도 뭐 더 효율적으로 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시도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동구청 청년 작가 아트라이브 첫 번째 순서에 이렇게 네. 윤성민 작가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보다 훨씬 잘 돼서 첫 번째 이 출연 작가로 나와주신 분이 정말 크게 성공을, 네. 그 성공이 어떤 성공인지는 네. 개인차가 있겠지만
성공을 해서 저희가 다시 이런 기회에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꾸준한 작품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